네, 워낙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등판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늘 뭐 핫해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 설란영 여사 제정신 아니다. 뭐 이런 비난을 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 노동자, 그리고 학력 이 모든 거를 비하하는 이제 비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론가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진보 사람들은 이게 자신의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동지도 저렇게 한꺼번에 한 방에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김문수 여사,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25살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 정말 아주 똑부러진, 그다음에 당시에 뭐랄까요, 아주 여걸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 정말 김문수 후보가 2년 반의 감옥 생활하는 동안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얼마나 서점을 운영하면서 외동딸 하나 잘 키웠습니까? 지금 어떤 후보의 아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고졸이라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 부인 자리를 그렇게 뭐 거머쥔 것처럼, 그래서 분에 넘치는 국회의원의 부인하고 도지사 부인을 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된 것처럼, 아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입니다. 아니 고졸이 무슨 천형입니까? 맞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급 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아니 본인의 삶의 개적으로 놓고 본다면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더 민주화 투사로서도 더 정말 선배이고 정말 더 강직했고 더 말하자면은 삶의 험로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선배를 한 칸에 저렇게 보내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겠죠. 자,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약자를 돕고 소수자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정당과 그런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편협한 인식을 아주 그냥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또 모르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심지어 양대 노총마저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유시민 후보의 말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유시민 작가의 말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보 진영의 인식 같아서, 이렇다면 정말 이거는 위선이고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이준석 후보의 그 부적절한 발언보다도 저는 정말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예전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그 노인 폄하 발언하는 것 바람에 선거 막판에 출렁거려서 그때 정말 아주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본투표 3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그 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왜 3일 전에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파도 미담이라고 파팜이라 그러고 설 여사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격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뭐 다른 것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학력과 그분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지금 삶을 저렇게 디스하듯이 유치하네요. 조롱하듯이, 네. 정말 이거는 이거 정말 저는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할 수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유치하고 좀 치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사과 안 하겠죠? 유시민 작가. 글쎄 뭐 결국은 이제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뭐 사과할 수는 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쨌든 뭐 사과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네. 그런데 뭐 사과 뭐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저는 오히려 뭐 유 작가한테 뭐 고맙죠. 뭐 저희들 뭐 그래도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우리 평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 유시민을 통해서 정말 좌파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시민이 이렇게 설란영 여사의 비판을 하느냐? 최근에 이제 설란영 여사가 전국 유세도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김문수 후보와의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본인이 또 국회 특히 도지사로 있을 때도 절대 법칼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김혜경 씨와 아주 대척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을 두고 그 김어준 방송에 그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란영 여사가 지금 이제 공중에 좀 붕 떠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고졸을 비하를 하고 노동자를 비하하고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었죠. 고졸 관련해서
그때 당시 설란희 여사가 53년생인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혼자서 예를 들면 뭐 중졸 고졸로 해서 열심히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또 동생들 돕고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고졸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순천여고 출신인데 굉장히 명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고졸 중퇴를 했잖아요. 고졸이 아니고 중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졸 출신에 대한 어떤 정말 비하 발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학력이 그렇더라도 성공한 얼마나 많은 이제 DJ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성공적인 어떤 사다리를 탄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뭐 고졸 여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파 보수 진영에 대한 후보들에 대해서 양대 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를 감싸고 오히려 이제 지금 지금 유시민 작가 좌파 대표적인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전히 내로남불적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좌파 진영의 DNA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좌파 진영에서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감싸주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은순 시장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21대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피해 호소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좌파 진영은 보면 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없고 진영의 어떤 논리로서 상대방은 과감하게 뭐 진짜 많이 이제 비판하는데 자기 진영의 어떤 잘못이라든 이런 거 하면 그냥 감싸주기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발언들이 이렇게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됐으면 괜찮습니다. 네. 고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뭐 잘하시는 분들도 대학을 뭐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집안이 이제 경제력으로 좀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각자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졸이라고 해서 이게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고졸이라는 거는 비난을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졸이든 중졸이든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선 구독자분 중에 지금 이정철님이 오늘 굉장히 바른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시점이 지금 중요한 것 같다. 이재명 장남 이제 막말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화두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시고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이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 진보 스피커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다. 한 표 한 표 정성으로 모으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갖고 이후에도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설란영 여사를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야죠. 사과해야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 지금까지 입장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대리 사과하듯이 뭐 진보 진영 스피커들 발언 신중해야. 근데 그것도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3자 돌아서 뭐 대리로 이렇게 입장 표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사실 저 말은 그러니까 발언 신중이라는 말이 전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색을 드러내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김용민 발언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때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어서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는 꼭 총선이나 대선 때 저는 실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판 변수를 흔들었는데 변수로 나타나서 민심을 흔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주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속은 저렇게 솔직하게 생각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잘 포장해서 얘기하고 이제 겉으로는 꾸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더 계급 의식이 있고
더 말하자면은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진영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도 배신하는 순간, 저 보십시오. 배신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은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를 딱 네. 선언했잖아요. 김대중 무슨 재단, 뭐 어디 전부 다 파문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 놀랍구나. 한때 당신들이 당대표로 떠받들던 사람을 그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그건 정치적 선택이잖아요. 그게 변절입니까? 그건 변절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가치잖아요. 우리 헌법에 자신의 사상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도록 우리가 보장돼 있고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했다고 모든 공적에서 일종의 호적을 파내가지고 파문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놀랍다. 그러니까 이게 민낯이에요. 이게 민낯인데 그런 것들을 표시 안 내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말도 위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이라든가 김문수 후보 보면은 언행 일치가 딱 눈에 보여요. 네. 그다음에 그 선공 후사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을 보십시오. 한쪽은 말 바꾸기에 능란하고, 더더군다나 앞에서 굉장히 세게 하다가 역풍이 불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이 법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 다음은 때가 되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본질은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속마음을 보여줬는데 들킨 거죠. 그러니까 들키니까 급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이지만 아직도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점을 봐줘야 한다. 위선 세력의 민낯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독자분 중에 그 이응이응이라는 분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숨기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생각을 네. 하시네요.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내를 이제 욕한 사람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느냐,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히 김문수 후보답게 그래도 이제 좀 반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 설란영 여사가 없다면 오늘의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없죠. 정치를 하시는 분은 일을 하겠지만 정치를 하는 어떤 본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지금 네. 또 현재 또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란영 여사의 도움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단지 여공 고졸 출신이란 이유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서울대 출신의 유시민 후보의 선민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내로남불했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위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굉장히 또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북한으로 맡은 그 반려견을 좀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파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로남불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어떤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에도 방송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우리 민주당이냐? 민주당원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선 긋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 모두는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원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보는 게 아니죠. 좌파 어떤 스피커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좌파 진보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를 이제 옹호하고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이제 누구보다도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많이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은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이렇게 없다. 이렇게 예. 방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런 방어야말로 국민들이 더 아마 화나게 할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여성본부가 반발한 기자회견 저희 매일신문에서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여성본부가 이제 반발한 그 기자회견을 보시면 유시민 작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고졸 이하 여성을 비하하는 명백한 학력 차별이고 대학 나오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께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말했고요. 양대 노총도 지금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노총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고요. 민주노총도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정말 이렇게까지 들끓어서 이제 사과하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뭐 사과를 해도 대선 3일 지나고 하겠죠. 그 전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걸로 네. 봐요. 안 할 걸로 보고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행태를 놓고 본다면은 그냥 또 며칠 지나고 뭐 김어준 씨 스타일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뭉개 대충 뭉개고 가서 이제 그걸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진보 진영의 위선을 우리가 주력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진영의 위선을 목도할 때 국민이 분노하고 응징했거든요. 네. 조국 사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자녀들은 그렇게 잘 키우지만 다른 자녀들은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 이른바 가분개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네. 그 뒤집혔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말 또 내로남불 또 우리가 또 목도를 했고 그 춘풍추상이라 그래놓고 본인들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아주 한없이 관대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이번 대선에도 또 한 번에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뭐 내란 세력 척결 계엄 세력 심판 뭐 이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수사에 저는 경도되지 말고 네.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언행이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공직을 맡는 사람은 먼저 공직을 생각하고 나중에 자신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 본질을 보셔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함으로써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후보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내란 세력 심판이라뇨. 아니 뭐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가담해서 뭐 같이 뭐 국회로 난입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당장은 그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목도하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봐야 할 것은 홍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선 세력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 미래가 열립니다. 가짜로 선한 사람들이 이 땅의 정권을 잡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시민 지금 작가의 발언이 그걸 다시 소환했고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일깨워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 대표의 TV 연설, 김문수 후보 지지 TV 연설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매너 있고 격조 있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핵심을 찔렀다. 네. 본인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호남 지역 그리고 좌파 진영으로부터 이렇게 비판받을 걸 각오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알게 될수록 좋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좌파 진영에서는 뭐 내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은 이미 이제 그 접어드는 재판으로 이미 이제 정리되는 그런 어떤 단계이고 내란으로 인해서 뭐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본 건 없지 않느냐. 반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괴물 독재 정권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네. 이제 미래에 있던 일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훼손이라든지 상권 어떤 그 분립의 훼손이라든지 어떤 미래 어떤 피해가 나올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괴물 독재 그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김문수 후보와 3년 개헌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핵심만 찌르는 그런 어떤 TV 그 지원 연설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파자 이 영향이 제가 보기에 간단치가 않은 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의 방송 지원 연설 이게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요. 무려 147만 뷰.
그러니까 이게 새미래민주당 TV, 국민의힘 TV, 이낙연 TV, 정치 신세계는 다 합해가지고 11시 기준이 147만 뷰니까 지금은 한 200만 뷰 가까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고정 TV를 합쳐서 그런 것이고 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나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뷰 숫자고 예, 이건 그리고 퍼나른 거는 그렇지, 진짜 그건 예, 엄청납니다. 이게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예. 홍 의원님 말씀 제가 부연하려고 네,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유시민 그 작가가 지금 어쨌든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평론가님 말씀 그리고 의원님 말씀 중에 본질을 흔들지 말라는 이제 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3일 남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 뒷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3일 앞두고 가장 원래 최근 일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데 지금 3일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어떻게 보이려고 이렇게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